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워싱턴 DC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공화, 민주 양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은 당파적 정치보다 청렴과 겸손을 우선시한 인물로 기억됐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의 행보는 전쟁 위기를 방지했다는 견해와 북핵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중앙홀에서 응구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29일 100세 일기로 타계한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은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며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으로 응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내외 등 수백 명의 국내외 귀빈이 참석했습니다. The story of a man who never let the tides of politics divert him from his mission to serve and shape the world. The man had character. He showed us how character and faith start with ourselves and then flows to others. 카터 센터 이사회 의장인 손자 제이스 카터는 포포라고 불렀던 할아버지를 겸손하며 가치에 충실했던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I never perceived a difference between his public face and his private one. He was the same person no matter who he was with or where he was. And for me, that's the definition of integrity. 1976년 대선에서 정적인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던 카터 전 대통령은 이후 포드 전 대통령과 우정을 쌓았고 카터는 2006년 포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직접 추도사를 했었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은 카터를 위해 우정 어린 추도사를 미리 썼고 그의 아들이 낭독했습니다. Jimmy and I respected each other as adversaries, even before we cherished one another as dear friends. But little could I know that the outcome of that 1976 election would bring about one of my deepest and most enduring friendships.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 1차 북한의 핵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북핵 협상을 만들었지만 그의 접근법은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또 카터는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 등 적대국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여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고향인 조지아의 가족 땅콩 농장을 도우면서 민권운동을 지지하며 정치에 입문했던 카터 전 대통령. 숱한 정치적 역경과 퇴임 후 활동으로 기억될 그는 대통령 전용기로 마지막 비행을 하며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돌아가 2023년 별세한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영면에 들어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 수가 4,0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번 참전 경험은 인도태평양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람슈타인 소재 미국 공군기지에서 9일 개최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대공미사일과 공대지 탄약, F-16 전투기 운용 지원 장비 등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위해 2022년 4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국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Putin isn't letting up. His forces continue their grinding offensive in the east of Ukraine. In Kursk, Russian troops are fighting alongside
North Korean forces to drive back Ukraine's troops. 오스틴 장관 또 다음 달이면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지 3년이 된다면서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면 그의 야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autocrats conclude that democracies will lose their nerve, surrender their interests, and forget their principles, we will only see more land grabs. If tyrants learn that aggression pays, we will only invite even more aggression, chaos, and war.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후퇴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물러선다면 푸틴은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도 위태롭게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을 최대 승리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He's even started basically hiring soldiers from North Korea to keep this war going. North Korea studies modern warfare. They do not value their people, and we know it. They lose them 4,000 as for today.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군 참전은 인도 태평양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yongyang gets experience cheap to re-export the war, maybe there in the Pacific.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푸틴이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지속적인 러시아 압박을 위해 지원국들의 병력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핀란드, 동남아시아 필리핀도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덴마크 외무부는 9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지난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단호히 규탄하며 이 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한반도 상황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핀란드 외무부도 이날 BOA에 북한은 이 같은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IRBM의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동남아시아 국가 필리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명수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만나 영내 안정은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최근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9일 합참을 방문해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김명수 합참의장과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김 의장과의 공조 통화 당시 강조했던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규정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8개 나라를 우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속여 원격 근무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 관보에 고시한 민감한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정, 파이널 룰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 정부와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침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과 유출을 방지하고
미국 기관 등이 보안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일부 거래에 대해선 허가제를 실시해 법무부가 이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특히 이번 규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홍콩, 마카오 등 8개국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175에 따라 마련됐으며 오는 4월 8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신원을 속이고 원격 근무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문제를 구체적인 위협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했다면서 지난해 8월 북한 IT 노동자의 취업을 지원한 미국 시민이 기소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인들에게 지급된 수십만 달러의 자금이 대량 살상무기 WMD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IT 노동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내 북한 국적자 6명과 기업 2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2023년 10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 17개를 압류한 데 이어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불법 취업을 알선한 북한 국적자 14명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도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2023년 공동공익 발표문 PSA를 발표하고 북한 IT 노동자들의 신분 위장과 취업 사기 수법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인 리벳 조인트가 9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9일 오후 12시 20분경 중국 칭다오 동쪽 약 190km, 한국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약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2시간가량 선해 비행을 벌였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정찰기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찰 활동이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군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지난 6일 한반도 동해상공에 출격했으며 이날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총기와 탄약 등을 북한으로 미수출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웬성화는 7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으며 다른 문서에서도 자신의 언어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국적자로만 알려졌던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웬성화는 총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됐으며 기소장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북한 국적자와 소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때에도 한국어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일 경우 중국과 북한, 이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9일 독일 람슈타인 미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협상이 언젠가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람스타인 미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약 50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비공식 협의체이며 이날 회의는 퇴임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주재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를 희망한다고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켈로그 특사 지명자는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시기를 취임 후 100일로 정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지 않았다면서 적과 대화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의 켈로그 특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앞서 로이터 통신은 켈로그 특사가 이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폴란드 총영사관을 52년 만에 폐쇄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는 폴란드 영토에서 자행된 사보타주의 여파로 포진한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사보타주, 즉 조업방해, 태업 행위에 대응해 폴란드 내 러시아 영사관 3곳 가운데 포진 안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또 지난해 1월 브로츠와프 방화 시도로 체포된 우크라이나인 1명이 러시아 요원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지난달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폴란드 총영사관 폐쇄를 발표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변종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는 9일 홈페이지에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 계통인 원B형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했으며 감염원은 콩고 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환자들은 발진과 수포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건당국은 감염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감염은 효과적으로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원B형 엠폭스는 2023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새로 보고됐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4년 8월 이와 관련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원B형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곳은 아프리카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인도, 태국 등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